전후 달라진 미국. 전후의 경제 호황. 1945년에서 1950년 동안 미국은 정치적으로 냉전 체제가 확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전시경제에서 벗어나 평시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였다. 당시 사람들은 돈은 많았다. 전쟁 기간 중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시채권 등을 사들이며 열심히 저축했던 덕이다. 반면 소비재는 부족했다. 군수품을 만들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소비재를 생산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전쟁 특수를 누리던 미국 경제는 전쟁이 끝나자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고, 급기야 194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아, 놔. 이러면 유럽을 재건하기도 힘들어지는데. 하지만 이럴 때 뜻하지 않은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한국전쟁 6.25였다. 어느 정도였을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닥을 치던 미국 경제가 단숨에 두 자릿수 성장률로 치솟았다. 이른바 한국전쟁 효과이다. 놀고 있었던 군수공장이 다시 돌아갔고, 실업자가 된 군인 중 상당수가 다시 복직했다. 대체로 남침 유도설을 주장했던 브룩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한국전쟁은 미처 전환되지 못했던 불균형 상태의 미국 경제에 받침점을 옮겨준 것과도 같았다. 이후로 미국 경제는 20년간의 장기 호황 속에서 춤을 춘다. 어느 정도였을까? 1950년대 초반에서 60년대 말까지 미국은 연평균 4.5%의 성장을 구가한다. 선진국에서 20년 동안 평균 4.5% 성장이라면 그야말로 경이적인 수치임. 그리고 이런 미국의 호황이 전세계의 호황을 견인했다. 때문에 당시 수출 성장으로 방향을 잡은 개발도상국들은 쉽게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대공황기 25%였던 실업률은 50년대에는 5% 이내로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3% 이하를 맴돈다. 경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례 없이 풍요로웠고, 소비를 통해 그 행복을 10분 만끽하고자 했다. 전 세계의 미국인들보다 풍족하게 소비하는 국민들도 없었다. 식량이 남아돌아서 공짜로 한국을 비롯한 여기저기로 원조를 해주던 시절임. 게다가 전후 베이비붐이 도래했기 때문에 미국은 1950년에서 60년까지 10년 동안 인구가 연평균 2%씩 상승하면서 결국 인구가 20%나 증가한다. 1억 5천만이던 인구가 1억 8천만으로 증가함. 양적으로도 미국의 덩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달라진 미국의 지도, 서부의 본격적 개발. 5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미국의 지도가 대폭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쟁 이전까지 미국인들은 대부분 대서양 연안의 동쪽에서만 몰려 살고 있어서 1900년경 당시의 미국 인구 밀도를 보여준다. 미국의 모든 경제 문화는 동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2차 대전을 기점으로 그 양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1960년경 미국의 인구 밀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대에 대규모 군수공장을 건설하였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 군수공장은 민수품 제조공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자동차 수의 증가로 석유 수요도 많아지면서 텍사스와 콜로라도주에 유전들도 대거 개발되어 휴스턴, 댈러스, 덴버 같은 대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서부에 일자리가 많아졌으니
자연스레 인구도 늘어났던 것이다. 또 서부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점점 더 서부가 가진 가능성을 깨닫는다. 추운 동부 지역보다 1년 내에 쾌적한 날씨의 서부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그런 장점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로 몰렸다. 그 중에서도 LA의 성장은 특히 더 대단했다. 45년부터 50년 사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의 10% 이상이 바로 LA에서 시작되었고 40년에서 60년 사이 LA의 인구는 50% 이상 증가했다. 1950년대 LA 시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렇듯 미국은 국토를 보다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